저번 시간 사정의 글자에 이어 오늘은 사고의 글자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인묘지의 글자는 사고의 글자를 이야기하며 진술충미 글자를 사고의 글자라 이야기합니다. 사고의 글자는 인묘지 글자는 즉 쉽게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과 같이 무력하고 답답한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흔히 보이는 많은 명리 책에서 진술충미 사고의 글자를 인묘지라 설명을 하여 토 글자 자체를 인묘지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 말하면 토를 제외한 사행이 토로서 인묘지, 즉 토로 인해 무덤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수없이 이야기하였지만 토는 정체성이 없기에 죽고 사는 것 또한 없는데 무덤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정체성이 없이 죽고 사는 것 또한 없기에 태어나고 죽음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겁니다. 하여 인묘지는 사고의 글자인 진술충미 글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사행인 목, 화, 금, 수가 진술충미 글자로 인묘지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행은 자신이 상징하는 계절에 다음 계절 마지막 월에 가서 인묘가 된다는 것이고요. 진은 수의 인묘, 술은 화의 인묘, 축은 금의 인묘, 미는 목의 인묘. 그러하기에 죽어서 무덤에 묻히니 무력하고 답답한 상태는 토가 아닌 목은 미토를 보고 화는 술토를 보고 금은 축토를 보고 수는 진토를 보고 인묘지의 형태가 드러납니다. 이처럼 인묘지는 즉 사고의 글자는 지나온 계절의 끝 마무리가 되는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사고에 해당하는 글자는 화계지의 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온 시절에 대한 회상, 과거의 영광, 그리움, 죽음을 맞이하는 심리 등으로 상징하기 때문에 이러한 글자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주는 철학적, 사색적, 종교적 등등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의 글자는 사행을 감추고 묻어버림으로 속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하기에 사고의 글자를 깔고 있는 팔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잠수를 타버리면 오랫동안 찾지 못할 뿐더러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고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조차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고의 글자가 많은 팔자는 자기 속을 자기도 모른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삼행사정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사고의 글자가 움직이는 시기에 방문하여 이사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삼행은 근처 이사이고 사정은 잘 안 떠나지만 떠나면 멀리, 사고는 떠나면 엄청 멀리 떠나게 됩니다. 사고의 글자는 이사할 때 본인의 의지와 별개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설명하여 사고의 글자를 산 또는 땅으로 묘사를 하자면 산사태가 무너지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나야 하며 역시 땅이 지진이 일어나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나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인간사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단순히 전세 기간이 다 돼서 집주인이 계약을 끝내자고 해서 본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로 이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고의 글자는 평범하지 않는 남들이 쉽게 겪지 못하는 비밀 사연이 많습니다. 역시나 사고의 글자가 움직이는 시기에 방문하여 이사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형충과 백호지가 동했다면 전 남편이 폭행과 갈치로 인하여 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남편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행방을 찾는 사채업자나 주변에서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
행패를 부리니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처럼 사맹과 사정에 비해 사고의 글자는 남들이 쉽게 겪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복잡한 형태의 사연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사맹의 글자가 재성에 해당하여 형충을 당하면 아버지가 이혼했다로 단순한 전개로 끝나지만 사고의 글자는 재성이 형충을 당하면 아버지가 여러 번 장가를 가신다던가 어머니가 결혼을 여러 번 하셔서 새 아버지가 여러 명이던가 하는 식으로 뭔가 감추어져 있는 복잡한 가정사가 사연으로 비춰집니다. 똑같이 사맹의 글자로 이혼을 진행 중이라면 성격이 안 맞아 사업이 망해서 등으로 단순하게 끝나고 진행되는 반면 사고의 글자가 형충, 백호지 등으로 이혼을 진행 중이라면 남편이 폭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여자들을 만나 돈을 뜯기거나 집안에 물건을 준다든지 또는 남편이 딸을 성추행하는데 딸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는 형태로 문제가 발생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비밀의 특성은 여러 가지라서 명확하게 구분짓기는 어렵지만 정확한 거는 누구나 들어도 와 할 정도의 드라마나 저 세상의 이야기거리로 들립니다. 굉장히 심오하고 복잡하며 남들이 쉽게 겪지 못하는 일들로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시청하시는 학생분들은 사고의 글자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이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만 보면 별로 안 좋아 보이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죠. 음양은 단편적이지 아니하고 항상 이중적인 시각을 지녀야 한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고의 글자가 임묘지라 하여 이미 죽은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는 게 답답할까요? 죽어야 할 때 죽지 못하고 병원에서 호수 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죽을 맛인 거예요. 태어날 때 태어나야 하는 것이고 못 태어나면 죽는 거죠. 살아가야 할 때는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야 하는데 죽으면 문제가 있겠죠. 죽을 때 죽어야 하는 것이고 죽을 때 죽지 못하면 노인분들이 그러죠. 내가 죽지 못해 산다. 눈을 감아야 하는데 걱정이 많으니 죽지 못한다는 소리죠. 사고의 글자는 사행을 가두는 역할로서 사연이나 비밀스러운 건 어쩔 수 없지만 사맹의 글자가 부자가 되었다 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부자가 되었다 하는 단순한 경우가 많지만 사고의 글자로 부자가 되었다 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밀스럽고 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연으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냥 쉽게 그거라고 생각하세요. 산이 무너졌는데 그 속에 금은보화가 있어서 느닷없이 취하게 되었다. 그런 생각으로 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사고의 글자를 안 좋게 쓸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안 좋은 양상이 보이지만 사고의 글자를 좋게 쓸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좋은 양상을 보입니다.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서면 토에 대한 계고라든지 등등 아시겠지만 아직은 그러한 단계는 아니시고 아무튼 오늘의 사고의 글자의 요약 참을성이 강하다. 아파도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해야 병원을 간다. 미련하다. 이사를 가도 천재지변이나 상황이 그렇게 돼서 이사를 간다. 비밀, 사연이 많고 일반적이지 않다.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묘한 매력이 있다.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애교 없고 무뚝뚝한 남성상이지만 어쩌다 보다 보니 여성스러움의 매력을 느끼고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섬세한 면이 있고 여성미가 있지만 어쩌다 보니 남성스러움의 매력을 느낀다. 토가 많으면 관절이 좋지 못한다.
애 늙은이 같다. 지혜롭다. 사소한 거에 잘 삐지고 심술이 있다. 한번 삐지면 오래 간다. 여성은 사고의 글자가 망가지면 몸이 망가진다. 제왕절개나 애 낳고 애 때문에 고생한다. 산후조리도 잘 안된다. 이렇게 삼행, 사정, 사고의 글자는 오늘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려드리는 것만 숙지하셔도 충분하지만 응용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업을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